이번 렉처에서는 마이코박테리얼 인펙션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여러 질환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스킨 튜버클로시스 및 레프로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결핵은 주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에 의해 발생하며 펄머너리 튜버클로시스에 비해서는 드물며 결핵균의 유입 경로, 숙주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분류는 림프성 또는 혈액 전파나 접종 등으로 발생된 로컬라이즈드 폼과 피부 발진의 형태를 취하는 결핵 발진적 튜버클리즈로 크게 구분합니다. 국소형 중에는 1차 결핵에 TB 샹크렛, 즉 Primary Inoculation Tuberculosis 및 Miliary Tuberculosis가 있습니다. 2차 결핵은 이미 감염되었거나 민감화된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활성화 또는 재감염되어 발생합니다. Secondary Tuberculosis는 Lupus vulgaris, Tuberculosis verrucosa cutis, Scleroderma, Tuberculosis cutis aurificalis로 나뉩니다. 결핵 발진적 튜버클리드는 결핵균이 혈액성으로 전파될 때 숙주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발진으로 구진형으로는 루푸스 밀리아리스 디세미나타 페이시알레, 파필로네크로틱 튜버클리드, 라이켄 스크로플로소름이 있으며 결절형에는 경화 홍반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질환들을 알아보겠으며 먼저 TB 샹크레는 결핵균의 감염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적인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결핵균의 접종 부위에 발생된 피부 병토와 국소 림프절 침범을 말합니다.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며 결핵균의 접종 부위에 발생한 궤양 형태의 피부 병토로서 외상을 받기 쉬운 노출 부위인 얼굴, 팔, 다리에 호발하며 균 접종 후 2에서 4주 후 병변 발생하고 3 내지 4주에 국소 림프 전염이 동반됩니다. 발생한 궤양은 1년 내에 서서히 반응을 남기며 치유됩니다. 항결핵요법으로 잘 치유됩니다. 밀리어리 TB는 대량의 혈액균이 혈행성으로 전신에 전파되는 질환으로 작은 홍적색 반, 구진, 농포, 물집, 궤양이 발생하며 내부 장기의 결핵을 가지고 있는 소아나 면역억제 환자에서 생기며 치명적입니다. 루푸스 불가리스는 중등도 내지 고도의 면역을 가진 사람에서 1차 결핵 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진행성 피부 결핵입니다. 재활성화된 2차 결핵에서 발생하거나 원발 결핵 병트로부터 피부로 연장되어 발생하며 림프성 또는 혈액성으로 전파되고 심지어 BCG 접종 후에 유발되기도 합니다. 루푸스 불가리스는 수십 년간 진행되는 동통을 동반하는 피부 결핵으로 나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90%에서 두경부에서 생깁니다. 앞시경 검사상 슬라이드 글래스로 누르면 특징적인 애플 젤리 형태의 결절이 생기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결핵에 대한 검사인 만톡스 테스트 양성이며 병틀은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주변부로 확대되며 중심부는 치유되는 경향을 가지거나 또는 심부 조직으로 침륜되어 연골을 파괴하여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간혹 부종과 궤양 또는 사마귀석 병토로 발전하여 림프 전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축된 부위에 새로운 병태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며 얼굴에서는 주로 코, 귀를 침범하고 심한 조직 파괴와 위축 흉터 형성으로
코끝이 앵무새 부리 모양으로 되고 앙금외반, 작은 입정, 켈로이드, 림프 부종 등을 동반하여 말이 이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루푸스라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튜버클로시스 베르큐사 큐티스는 중등도 내지 고도의 면역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감염 원문으로부터 직접 접촉되어 발생합니다. 손가락, 손등 등의 외상을 받기 쉬운 노출부에 호발하며 암적색의 구진 또는 구진성 고름 물집으로 시작한 이후 융합되어 적색 또는 갈색의 사마귀 모양 판으로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림프 아데노패시는 없으며 루푸스 불가리스처럼 병변에서 바실러스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스크로플로더마는 결핵성 림프절염이나 원발 결핵병변의 파괴로 결핵 삼출물이 국소적으로 전파되어 상부진피의 피스툴라, 사이너스 등의 응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경부 림프절염으로부터 발생하며 얼굴 및 목에 호발합니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며 병변에서 많은 균이 발견됩니다. 튜버클로시스 큐티스 오리피샬리스는 후두, 구개, 폐, 장 또는 비뇨생식기 등 내부 장기의 진행성 결핵 환자의 피부 점막 경계부나 점막층의 계구부에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튜버큘리드는 내부 장기의 활동성 결핵 병토로부터 결핵균이 혈액성으로 전파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혈액균은 피부 병토에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신속히 파괴되어 배양이나 동물 실험에서 균의 증명이 어렵고 결핵 모양 침륜의 병리학적 소견도 결핵 발진을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건강하며 결핵 발진 발생 시에 활동성 병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핵 발진의 진단을 위해서는 결핵 발진으로서 병터의 임상적 특징, 병리 조직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결핵 모양 구조 소견, 투버클린 검사의 강양성, 활동 결핵 병터 동반, 항결핵제의 치료에 보이는 효과적인 반응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튜버클리드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필로네크로틱 튜버클리드는 대칭으로 군집한 무증상의 구진이 발생하여 괴사하고 자연 치유되면서 얕게 함몰된 흉터를 남기는 결핵 발진입니다. 약 3분의 1에서 폐, 림프절, 비뇨생식기 등의 내부 장기의 결핵 병태가 동반되며 소아나 젊은 성인 여성에서 호발합니다. 망토 검사에서 강양성을 보이며 팔다리의 편 부위에서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손등, 발, 무릎, 귀, 성기 등의 군집된 발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한랭에 예민하여 홍색청색증, 즉 에리스로사이아노시스가 잘 발생되는 대퇴부, 엉덩이, 장단지 등의 병터의 수가 더 많이 분포하며 크기도 보다 큰 경향을 보입니다. 라이켄 스크로플로소룸은 드문 튜버큘리드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에게서 라이케노이드 파퓰 형태로 발생합니다. 증상은 대개 없고 물이 진 젓갈색의 구진이 주로 체간에 발생합니다. 에리세마 인디오라툼은 나줄라 베스큘라이티스 또는 바진스 디지즈라고도 하며 튜버클리드 스킨 이랍션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일반 인구의 결핵 빈도에 비하여 원발
결핵 빈도의 차이가 없고 항결핵제의 치료보다는 오히려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는 점으로 보아 결핵발진으로 분류하는 데 논란이 있습니다. 에리스마 인디오라툼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중년에서 호발하고 여자들에게서 더 잘 생깁니다. 장단지에서 주로 생겨 자유치유되지만 궤양이 잘 생깁니다. 이디오패식 나줄라 베스큘라이티스의 경우 결핵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에리스마 인디오라툼은 조직 소견상 피하지방층의 로뷸울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강이에서 호발하는 에리스마 노도즘에 대해서 알아보면 에리스마 노도즘은 급속히 발병하며 동통이 심하나 궤양의 발생은 드물며 septal paniculitis의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결핵의 치료는 일반 폐결핵 치료와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레프로지, 즉 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프로지는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에 의한 세포내 감염으로 염색 시 애시드에 의한 디컬러레이션에 저항하는 애시드 페스트 바실라이입니다. 레프로지는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에 의해서 피부, 신경, 상기도 점막, 눈 및 고환에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며 인구 밀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전염성은 높으나 병원성은 높지 않으며 잠복기는 평균 3에서 10년입니다. 레프로지의 트랜스미션은 주로 치료받지 않은 감염된 환자의 네이잘 시크레션이나 스킨 리전 등을 통해서 감염되며 또한 레프로지의 호스트 캐리어인 아말딜로에 의해서도 감염됩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첫째, 치료받지 않은 감염된 환자의 피부 접촉에 의해서 생기며 감염되는 나이는 이중 꼭대기 모드를 나타냅니다. 주로 어린이나 30세 이상에서 감염되며 유전적 소인이 있고 면역 억제된 환자에서 잘 생깁니다. 패소지네시스를 살펴보면 레프로지 박테리아는 에피세리움과 페리페랄 너브를 통해 침투하며 매크로파지의 세포 내에서 기생하는 패러사이트입니다. 매우 천천히 성장하여 증식하는데 12.5일 정도가 걸리고 섭씨 27도에서 32도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증식합니다. 즉,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피부, 눈, 코 및 호흡기 점막에서 가장 잘 증식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피부, 눈, 코 및 호흡기 점막에서 가장 잘 증식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감염된 모든 사람에게서 감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감염성 없이 유가종성 질환의 경과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레프로지를 세 가지 서브타입으로 분류하였으며 포시바실러리 즉 튜브큘로이드 레프로지 및 멀티바실러리 즉 레프로마토스 레프로지 그리고 보드라인 레프로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레프로지 중 포시바실러리 즉 튜브큘로이드 레프로지는 5개 이내의 지각이 감퇴되어 있는 저색소 병변으로 나타나며 바실러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명확한 드라이드 리전의 형태로 나타나며
nerve involvement가 초기에 일어나 페리페럴 너브가 커지고 뉴로패식 페인이 발생합니다. 멀티바실러리 즉 레프로마토스 레프로지는 6개 이상의 대칭적 병변이 발생하며 레오닉 페이스 즉 사자 얼굴로 변하여 얼굴에 결절이 생기고 눈썹이 소실되며 귓바퀴가 커집니다. 신경 침범은 이후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드라인 레플로지는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예를 들어 병변은 6개 이상이지만 바실러스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때 보드라인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임상 양상을 보면 레프로지 중 포시바실러리 즉 튜버클로이드 레플로지는 다음과 같은 저색소 병변으로 나타나며 바실러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명확한 드라이드 리저널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드라인 타입은 센트럴 클리어링이 되는 저색소반 주변에 과색소반이 둘러싸고 있으며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티바실러리 즉 레프로마토스 레프로지는 6개 이상의 대칭적 병변이 발생하며 레오닌 페이스 즉 사자 얼굴로 변하여 얼굴에 결절이 생기고 눈썹이 소실되며 귓바퀴가 커집니다. 신경 침범은 이후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레프로지의 다른 임상 특징과 컴플리케이션을 알아보면 먼저 박테리아의 신경 침범으로 인한 감각 신경 손실이 특징적입니다. 이로 인한 이상 감각으로 인해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고 감염이 일어나 앰퓨테이션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옵살믹 인저리로서 박테리아는 서늘한 곳을 좋아하여 눈의 신경을 침범하면 아이 머스큘러처 위커닝을 초래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드라이 아이 또는 코니아 어브레이전이 발생합니다. 이외 이뮤놀로직 리액션으로 피버, 퍼티그, 아일라이티스, 에르시마 노도즘, 레프로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프로지의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AFB 스테이닝을 통해 박테리아를 조직 성분을 통해 찾아서 진단합니다. 레프로지의 치료는 싱글 리전 포시바실러리 타입의 경우 리팜핀, 오프록사신, 미노사이클린 등을 투약하며 여러 개의 병변이 있는 포시바실러스 타입의 경우 뎁소온을 데일리로 주고 리팜핀을 매달 투약합니다. 멀티바실러리 타입의 경우 12개월간 뎁소온과 리팜핀을 주고 클로파지민을 추가 투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